네, 그럼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셨으며 올해도 사업에 선정되신 두 분의 사례 발표인데요. 먼저 선유도서관 안고은 선생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고은 사서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1년 기리의 인문학 사례 발표를 하게 된 선유도서관 사서 안고은입니다. 처음 사례 발표 요청을 받고 어떻게 발표를 진행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어떤 자료에서 삶의 레퍼런스를 쌓는 독서라는 문구를 보고 그 말이 굉장히 인상에 남았고, 또 저희가 했던 아무튼 이 일이라는 프로그램 내용과 목적에 너무 잘 맞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 저희 이번 발표 제목을 삶의 레퍼런스를 쌓아가는 인문학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어, 본-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도서관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선유도서관은 영등포구 양평동에 위치해 있고 기리의 인문학을 포함해 다양한 인문 독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큐레이션 등 책과 연관된 컨텐츠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에 오시면 코너별로 기획되어 있는 볼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서들의 손길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발달 장애를 가진 특수학급 청소년들과 꾸준히 만나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점들을 인정받아서 2021년에는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파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인데요. 주제 선정과 사업 목적, 사업 개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이를 주제로 선정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기획을 위해서 동료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현재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봤고, 또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변화된 일상, 그리고 특히 일의 방식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주변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퇴사를 고민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던 점을 떠올리면서 또 저 또한 일에 대한 그 고민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을 하면서 수많은 결정과 책임으로 인해 힘들기도 하지만 또 일이라는 것이 나를 규정하는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일의 기쁨과 슬픔 사이를 저희는 끊임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일이라는 것을 키워드로 이야기를 끌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동안 또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진행하는 동안 계속 살펴보니 이와 관련되어 정말 많은 기사나 방송 프로그램 또 관련 주제의 책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정말 나이와 상관없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고민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아무튼 일, 가끔씩 즐겁고 또 그보다 자주 불안한이라는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진행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업 목적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내 일에 내일은 안녕한지를 함께 살펴보고 싶었는데요. 이를 위해 일이 우리에게 주는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고, 또 새로운 형태의 일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현재 진행형 경험을 통해서 직업을 뛰어넘어서 일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또 일이라는 삶의 보편적 문제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후 동시대 다양한 사람들의 실제 경험과 연결함으로써 암과 삶이 일치하는 인문학적 가능성을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상황에서 나타난 직업과 관련된 새로운 이슈들, 플랫폼 노동 등을 다각도로 이해를 해보고 또 이것이 가져올 미래 변화를 전망함으로써 뉴 노멀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선유도서관은 인생 전체에 걸쳐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의 일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인사이트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 나에게는 레퍼런스가 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의 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로 경로 이탈의 시대 일에 대해 묻다라는 주제로 사전 독서 1회를 진행하였고 강연을 2회 기획하였습니다. 우리 시대의 일의 의미를 개인과 사회적인 차원에서 다뤄보았는데요. 특히 다가올 무업 사회에서는 직업을 넘어선 일의 개념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직업을 대체할 다른 개념을 통해 일에 대한 인식을 좀 넓혀야 한다는 점을 다뤄보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의 형태를 만들어내고 또 변화된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일이란 어떤 것일지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좀 나눠보았습니다. 다음으로 2부는 사라질지도 남겨질지도 나는 무엇 하는 사람입니다만 이라는 주제로 총 5명의 강사와 함께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의지로 새로운 일의 좌표를 개척해 나가는 일하는 사람들의 실제 경험을 들어보는 시간도 기획했습니다. 3부로는 탐방인데요. 일상의 장소이자 일터이기도 한 동네의 과거, 현재 모습을 통해 일의 변화와 새로운 활동의 탄생 과정을 살펴보고 지역 내 소상공인 그리고 창작 공방 등을 찾아 지난 1년간 일상을 지속해온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기획해 보았습니다. 도서관과 가까운 물레동, 당산동은 과거 공업소에서 현재는 창작자의 작업 공간, 예술 공간으로 정말 많은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실험적 활동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총 2회의 후속 모임을 통해 강연을 듣고 느낀 점과 변화된 나의 생각, 그리고 일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해보는 시간을 기획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1층 전시 공간 및 도서관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주제 도서 부큐레이션을 상시 운영하였고 도서관 방문자분들이 주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다음은 운영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광사진과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것, 그리고 지역 연계점 찾기와 홍보 방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강사진입니다. 지속 가능한 일의 세계를 탐구하고 실험하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 정말 많은 고민과 자료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주제가 모호해지고 또 뜬구름 잡는 방향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추구하는 강연 주제와 방향에 대해 강사분들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본인의 강연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전체 구성에 대해서도 함께 공유해 드리면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저희와 강연을 해주신 하자센터 이충환님, 그리고 월간 디자인 디렉터 전은경님, 그리고 작가 이슬아님, 그리고 캐릭 기획자 김신지님, 그리고 사회학자 노명훈님, 라이더 박정훈님, 그리고 SF 작가 김창규님, 그리고 사회적 기업 보노보시 대표 이소준님과 또 심리학 박사 하유진님과 강연을 기획하면서 이런 강연들이 고민이나 문제에 대한 정답을 바로 제시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길을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현재 진행형 경험들이 참여자들에게는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고 주제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기에 좋은 강연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활용 부분입니다. 사전 독서의 경우 저희 주제 도서인 비노동 사회를 사는 청년 니트의 저자이기도 한 이충환 강사가 주요 부분을 직접 녹음하고 또 오디오북 형태로 제공을 해주셔서 이거를 강연 전에 미처 책을 다 읽지 못한 참가자분들에게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강연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라서 현장 강연 인원 제한으로 인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강연과 함께 유튜브 동시 송출을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 탐방의 경우 코로나19로 이제 단체 탐방이 어려워져서 담당자인 제가 단독 탐방을 진행했는데요. 정말 제가 유튜버가 되어서 촬영부터 그리고 편집까지 직접 진행을 하고 또 브이로그 형식으로 영상을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했습니다. 이때 촬영 날이 이제 8월 4일 폭염날이었는데 아침 10시에 나가서 저녁 6시까지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정말 좀 아찔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재미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경험도 난생 처음으로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후속 모임입니다.
후속 모임의 경우 프로그램에서 받은 인사이트 및 자신의 실제 일 경험을 나눔으로써 일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또 현실의 고민을 진솔하게 풀어가기 위해서는 줌 플랫폼이 가장 적합할 것 같다고 판단하여 이를 이용해서 소규모로 10명씩 나누어서 총 2회로 후속 모임을 운영했습니다. 막 일을 시작한 20대부터 또 정년 퇴직을 하고 제2의 인생을 준비 중이신 60대 참가자분까지 정말 연령층이 다양했었습니다. 사실 후속 모임을 기획을 하면서 처음에는 다들 말을 안 하시고 그냥 서로 쳐다만 보시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또 이런 고민이 무색하게 제 개인적으로는 11회 총 강연을 기획하면서 아직까지도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강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으시고 이제 힐링이 되었다고 말했던 참가자 한 분께서는 직장 동료에게 이 강연을 바로 추천을 해 주셨고 또 대기자로 급하게 접수를 받아서 2회차 모임에서는 같이 이제 저희와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기획도 있습니다. 다음은 어 다음으로는 담당자가 참여자와 실시간으로 소통 가능한 창구로 네이버 밴드를 개설해서 지속적으로 강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제와 관련해서 함께 읽으면 좋은 자료들 또는 공지 사항들을 계속해서 업로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 연계점 찾기입니다. 저희 도서관과 가장 가까운 근처의 물레동과 당산골이라는 동네를 탐방하여 과거 공업단지에서 새로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한 물레 창작촌에서는 새롭게 창출된 공간의 가치와 또 일에 관한 이야기는 무엇일까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탐방을 함께 하기로 했던 이소주 대표님의 도움으로 물레 창작촌에서 예술 창작 기관 및 소상공인 분들을 만나며 다양한 얘기들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에 이를 도서관과 연계해서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고민하는 시간도 가져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선유도에서 만난 선유도 고양이라는 이런 고양이를 사랑하는 디자이너들의 이제 작품들을 판매하는 지역 상점 주인과도 동일 주제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고 상점 물품과 인터뷰 내용을 함께 담아서 이렇게 이벤트 물품으로 제공을 해드리기도 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홍보 방안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저희 도서관의 상위 기관인 영등포 문화재단과 함께 기리의 인문학을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 기능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였고 그리고 이제 도서관 근처에 위치한 서울시립 청소년 미래 진로센터인 하자센터와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고민하는 무중력지대 영등포에서도 홈페이지 및 기관 내에서 저희 강연을 연계 홍보하여서 지역 청소년 및 청년들이 함께 일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의 카페에서도 연계 홍보를 진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강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 홍보 방안입니다. 저희 도서관은 이번 아무튼 일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강연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영상으로 제작을 하고 이를 유튜브에 업로드해서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한눈에 담아 많은 분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했습니다. 네, 다음은 리플렛입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강연 내용이 처음으로 참가자분들에게 보여지고 인식되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잘 담을 수 있도록 컨텐츠를 구성하고 또 디자인하고자 많은 레퍼런스와 자료들을 보며 리플렛 제작을 진행했습니다. 저 위에 있는 부분은 아래의 완성본을 만들기 위해 탄생했던 수많은 디자인 표지들을 함께 담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보도자료를 통한 홍보입니다. 저희는 지역 구민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도 강연을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언론사를 통한 홍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사의 보도자료를 제출하여 인터넷에 기사를 많이 노출시켜서 홍보를 진행했고 그래서 영등포 외에 다양한 지역에서도 강연을 좀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옆에 기사는 저희와 함께 강연을 진행해 주셨던 노명우 작가님께서 강연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 진행되었던 인터뷰 기사 내용에 저희 도서관에서 강연했던 내용을 소개시켜 주셔서 반가운 마음에 같이 담아 보았습니다. 다음은 강사분들의 적극적인 홍보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내외부적으로 진행한 홍보 외에도 강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브런치나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서 함께 홍보를 도와주셔서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또 도서관에 대한 관심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큐레이션을 통한 홍보입니다. 관련 주제 도서 북 큐레이션을 온 오프라인으로 상시 운영하여 도서관 및 홈페이지 방문자분들이 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느낀 점들입니다. 먼저 보람된 점으로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일이라는 삶의 그런 보편적인 문제에 대해 다양한 강사진의 강연을 듣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던 점이 굉장히 보람되었고, 또 일상이 멈춰버린 팬데믹 상황에서도 각자의 자리를 지켰던 우리 동네 소상공인 그리고 창작 집단 등을 탐방하여 일상을 지속할 수 있었던 그들만의 삶의 방식의 이야기를 듣고 또 용기와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던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탐방을 나갔던 창작 집단 피스 오브 피스라는 집단에서 서울 아까워센터 유기사물 구조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가구들이나 또는 주변에 쉽게 버려지는 물품이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한데 그냥 버려지는 게 아까워서 이제 그 자리에서 예술가분들이 단체복을 입고 이제 물건을 고치고 이제 도주하는 그런 이제 퍼포먼스적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굉장히 큰 인상을 받아서 저희 도서관에서도 환경을 주제로 한번 쓰고 버려진 물품을 다시 재가공해서 나만의 물품을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거나 이런 물건들을 모아 상시로 무언가를 만들어 볼 수 있는 환경을 도서관에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 방면으로 실현시킬 방법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강연이 다 끝나고 나서도 강사자분들께서 참가자 한 분 한 분의 고민을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들어주시고 이로 인해서 참가자분들이 굉장히 밝은 미소로 강연장을 떠난 것입니다. 실제로 강연이 다 끝나고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김신지 작가님이나 전은경 편집장님에게 고민을 상담한 참가자분들이 계셨는데요. 정말 끝까지 진심으로 이에 대한 DM으로 답을 해주시고 이제 고민을 같이 해주시는 모습이 아직까지 이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 작가님의 경우에도 강연이 다 끝나고 1시간이 넘게 사인과 더불어 이제 강연에서 미처 말하지 못했던 참가자분들의 고민까지도 함께 들어주시고 이제 이야기해 주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이제 기억에 선명합니다. 그 다음은 아쉬운 점입니다. 초기에 제가 업체나 이런 전문가가 없이 저 혼자 이제 공부해서 유튜브 동시 송출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처음이라 조금 미숙해서 이제 강연 환경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이 조금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 부분은 뒤로 갈수록 이제 저만의 팁이 생기고 전문가의 조언을 좀 얻음으로써 점차 나아진 환경으로 강연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느 도서관에서나 다 공통된 상황이겠지만 당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대면 강연의 인원 제한이 갑작스럽게 생겼던 것이 굉장히 아쉬웠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강연자분들로 구성을 하다 보니 한 분야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강연이 좀 이루어지지는 못했던 점이 조금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탐방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느끼는 감동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당시에 참가자분들과 함께 느끼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그 참가자분들이 정성스럽게 남겨주신 후기들도 공유해 드립니다. 강연이 끝나고 강연을 들으면서 느낀 점을 정말 상세하고 정성스럽게 써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보는 재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블로그에서도 남겨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검색하면서 나올 때마다 굉장히 재밌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도서관 2022년 사업 계획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엔 유형 특화로 공모 신청을 하였고 제목은 식물과 나 한 점에서 시작해 단단한 세계를 피우기까지
180일의 돌봄과 관찰의 기록입니다. 씨앗을 심고 기르며 관찰하고 기록하고 나아가 독립 출판물로 제작하는 활동인데요. 저희는 단순히 식물을 기르고 원예 활동에 초점이 맞춰진 프로그램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고립과 단절이 일상화된 지금 돌봄의 감각을 경험하고 함께 성장하는 나를 인식하면서 관심의 세계를 넓혀보고자 이제 강연을 총 26회로 기획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당장 5월 18일부터 이제 강연이 시작이라 사실 요즘 정신없이 바쁘지만 또 그 와중에 강연 준비로 기대가 되고 재미있는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선유도서관 2021년 기레인문학 아무튼 일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선에서는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고은 사선생님의 열정과 의지를 물씬 느낄 수 있는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아무튼 일이라는 주제로 이용자 연령에 맞춰서 다양한 강사분들을 모셔주셨는데요. 그리고 비대면과 대면 전환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또 유동적으로 잘 진행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도서관 기레인 문학을 처음 맡았던 도서관이지만 아주 능숙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생각되는 사례였고요. 그리고 올해 선유도서관에서 추진할 유형 특화 프로그램도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해 주신 안고은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담당자 사례 발표인데요.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최일우 사선생님의 발표입니다. 네, 최일우 사선생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 도서관 기레인문학 운영 사례 발표를 하게 된 동국대 도서관의 사서 최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동국대 중앙도서관의 운영 사례 발표가 도서관 기레인문학 담당 선생님들한테요,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많은 대학 도서관에 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동국대학교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먼저 드리고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국대학교는 1906년 불교계 성각자들이 교육 구국의 목적을 가지고 불교 인재를 길러내고자 설립한 명진학교에서 시작됐습니다. 1903년에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어 올해 개교 116주년을 맞이했는데요. 바로 오늘이 개교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저희가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사실 대학 도서관은 교수 학생들에게 연구와 학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가 주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 기레인문학 사업 자체가 생경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대학이 속한 지역사회에 협력하고 인문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는 대학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학력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죠. 또 하지만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런 인문학 사업은 대학에게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부터 대학은 지역사회로부터 개방의 압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운동장, 캠퍼스 개방, 도서관 개방 등의 요구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 동국대학교 도서관은 기레인문학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이러한 사업은 사실 구성원들의 동의, 구성원들이라 함은 캠퍼스를 공유하는 교수님들, 학생들의 동의가 없었으면 힘들었을 테고요. 또 업무를 짊어져야 될 동료 사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으면 불가능하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국대학교가 자리 잡고 있는 충무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충무라 하면은 여러분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극장, 영화 제작소, 인쇄 골목을 떠올리긴 합니다. 실제로 동국대가 자리 잡은 충무로는 서울의 한복판 중구에 있습니다. 수도 서울의 한복판이죠. 한국은행을 비롯해 금융기관이 밀집해 있는 금융 1번지이자 남대문 시장, 평화시장, 그리고 대형 재래시장과 백화점 및 밀레오레 등 같은 현대적인 쇼핑센터가
복합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화려한 패션 타운입니다. 하지만 인쇄 출판과 영화 산업의 메카였던 충무로는 3D 프린터, 넷플릭스, 디즈니 같은 OTT 같은 4차 산업혁명의 직격탄을 맞아서 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지역이 흥망성쇠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높은 지대 때문에 도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지역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동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학 도서관에 있어서 기뢰인문학 사업은 무엇일까요? 실제 많은 대학 도서관들이 기뢰인문학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대학의 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작년에 사례에서도 나왔듯이 발표가 되었듯이 4회 이상 참여한 대학은 7개교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실 대학에서 기뢰인문학 사업을 학술 연구가 아닌 직원을 통해서 사서 선생님을 통해서 참여한다는 것은 상당한 모험이고 힘든 일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동국대 중앙도서관은 기뢰인문학 사업을 도서관 기뢰인문학이 처음에는 공공도서관 기뢰인문학이었죠. 이것이 도서관 기뢰인문학 사업으로 바뀐 2016년부터 올 2026년까지 무려 7년 개근 참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6년간 6개 프로그램도 아니고 9개 프로그램, 선생님들이 좀 이해하기 힘드시지만 저희는 6년간 9개 프로그램, 올해도 2개 프로그램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저희 6년간의 주제를 보시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희 동국대학교 도서관이 처음 이 사업을 참여했을 때 과연 인문학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정의에 굉장히 목이 말라 있었습니다. 결국 인문학이란 인간의 이야기라는 결론을 내고 호모는 그리스어입니다. 영어로는 some, 일부죠. 우리가 얘기하는 인간은 아주 작은 존재, 미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저희가 대주제인 호모를 주제로 7년간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을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하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저희가 초창기 주제를 호모라는 큰 틀로 잡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제를 담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2016년도 호모 필링쿠스 다시서다, 2017년 호모사피엔스 과학을 읽다, 2018년 호모 엑스 마키나 인간을 꿈꾸다, 2019년 호모 리버티쿠스 독립을 외치다, 2020년 호모 커먼티쿠스 세상과 소통의 문을 열다, 2021년 호모 루덴스, 21년 또 호모 리버리티스 등 저희가 호모를 가지고 주제를 했는데요. 특히 2020년에는 도서관 기뢰인문학 특별 프로그램 우리 동네 인문교육자료 개발 사업에 역사문화시민연대와 매칭을 해 필동 역사문화 탐사, 남산골 딱각파리에서 영화 인쇄 거리까지란 주제로 연구를 공동 수행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주도했던 건 아니고요. 지역에 있는 단체가 저희 도서관을 푹 찍어서 같이 공동 주제로 하였으면 좋겠다는 의뢰가 둔 사항을 저희가 같이 하기로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문학자가 주장했던 골목 카페 스타벅스 이 주제도 저희가 주장한 건 아니고요. 인문학자가 저희 동국대학교하고 같이 공동 주제를 수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결국적으로 2020년에 했던 우리 동네 인문교육자료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남으로써 그 주체인 역사문화시민연대가 결국은 21년도 호모 루덴스 필동 역사놀대 사업에 주된 같은 공동 주체가 되게 됩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학 도서관의 장점과 강점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학이 지니고 있는 우수한 교육 인프라와 교강사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프로그램 추진 발전을 위해 강연 및 탐방,
체험, 전시 등의 대학 내 창의 시설을 이용을 극대화합니다. 특히 저희는 코로나19에서 비대면 수업의 노하우가 많고 시설을 잘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둘째, 대학 도서관이 가장 큰 약점, 지역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가 전무하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서울 중구관 내 중구청, 필동 작은 도서관, 중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 지역 내 유관 기관과 연계를 통한 지역 주민 모집과 또 사설, 과학관과 문화, 역사문화 시민연대 등과 같은 협력을 통해서 강연, 탐방,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에 힘써왔습니다. 더불어 학부모 네트워크, 학부모 운영위원과 교육부 링크 사업, 교육부 기억대학 지원 사업 등 다른 국고 사업을 통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청년, 어린이, 청소년 가족 단위의 지역 주민 참여를 위해 프로그램 시간을 토요일로 기획하여 주말에는 대학 도서관의 인문학적 인프라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여 지역과 대학 간의 인문활동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대학 도서관 기뢰인문학 활동을 저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프로그램 강형별 주제도서 선정, 성인, 청소년, 어린이 대상 맞춤 책 추천과 읽기, 도서관 독서토론과 발표, 글쓰기 등을 통해 대학 도서관을 대학생 위주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서관 기뢰인문학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본교 도서관이 실시하는 저자와의 대화, 명사회 지식 강연 등 안내 초청하여 지속적인 유대와 소통을 갖고 있습니다. 2021년 작년에 저희가 실시했던 자유기획형 호모루텐스 필동의 역사 놀다의 경우 강사진을 중등교사 위주로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가족 단위 참여자들이 강연을 이해하기 쉽도록 저희가 중등교사를 중심으로 처음으로 기획해 보았습니다. 또한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비대면이 불가피하여 온라인 독서 토론을 하였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비대면이 불가피하여 온라인 독서 토론을 하였고 대면 탐방의 경우에는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보조 인력을 2배로 배치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만전을 다했습니다. 선유도서관이 미시적인 측면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했다면 저희 동국대 도서관 좀 거시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특히 보조 인력 활용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나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비대면 하에서는 사실 최단의 기술 인력과 보조 인력을 활용하는 것들에 추천을 드립니다. 보조 인력을 아끼다 보면 사실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코로나19의 대면 탐방의 경우 올해 저희가 엔데믹이 된다는 보장이 100%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몇 인 이상 모임이 불가할 때 보조인력을 둠으로써 야외 탐방회 같은 경우는 가족 단위로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을 떼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자, 홍보 활성화로 저희가 익히 여러 도서관에 하는 이벤트뿐만 아니라 대학만의 특징으로 프로그램을 참여를 통한 성취감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총장 또는 도서관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하였습니다. 저희가 하는 홍보는 사실 많은 대학들이 하는 비대면 SNS, 그 다음에 수료증 발급, 공문과 홍보 전단지, 포스터, 배너, 규격 로고를 사용하고 현수막과 외벽 현상막, 그 다음에 홍보 판넬, 인스타그램 포토존 설치,
기사 발굴, 언론사 보도자료 배포, 온라인 뉴스미디어 매체 추가 발굴, 도서관 기류의 문화 홍보 서포터즈 선발입니다. 비대면 프로그램의 운영의 기술적인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생각되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시 재확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대면과 비대면에 대한 시나리오를 모두 준비하여 만반의 만전의 준비를 다해야 하겠습니다. 자료로는 저희가 홍보 활성화를 위해 선생님들이 모두 잘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저희는 본교 도서관이 특이한 점은 기류의 문화 학생 서포터즈를 임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일반인보다 비대면 온라인 활동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SNS를 중심으로 뉴미디어 홍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홈페이지 홍보하고 동영상 제작, 유튜브 채널 운영, 오프라인 홍보 포스터 현수막 판넬 포토존을 운영하였습니다. 사실 동영상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동영상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홍보의 기본은 역시 레거시 미디어입니다. 뉴미디어가 되었던 언론 보도는 기사 작성입니다. 저희 도서관은 사업의 시작과 끝은 항상 언론 보도 자료로 마무리를 합니다. 사업이 선정된 도서관 중 아직도 보도 자료를 작성하지 않은 도서관들은 바로 도서관 돌아가셔서 홍보 기사를 꼭 낼 수 있길 바랍니다. 홍보 기사는 사실 그 자간의 힘만으로 내기에는 약간 역부족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지자체 홍보팀이나 같은 좀 규모가 큰 기관에 같이 공동으로 홍보를 하면은 충분히 홍보 기사를 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동국대학교 도서관은 3년 전부터 한 해 2개 이상의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는 덕수중과 동구여자중학교와 함께 자유학년제 연계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호모 루티오 4차 산업혁명이 미래를 바꾸다도 운영을 하였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은 우리 모두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은 사실 일반 기획 프로그램하고 차이가 있는 점이, 일반 기획 프로그램은 자발적으로 본인이 듣고자 해서 참여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같이 하겠다라는 의사가 들어오고 거기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그 만족도의 결과는 아무래도 일반 기획형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요, 저희 학교는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운영하기 전에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중 동국대 도서관이 갖고 있는 특징 2가지만을 말씀드리면요. 첫째, 자유학년제는 학사 일정이 먼저 고려해야 됩니다. 사업계획서상에 저희가 아무리 잘 작성을 해도 학교가 탐방을 허용하지 않거나 탐방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상황은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학교가 비대면을 고수하고 또는 탐방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와 자유학년제 협약을 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 권장해 드리고요. 저희는 작년에 관내 중학교 대경중,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실시하고 매년 한 개 학교 하고 있는데요. 대경중, 금호여자 중학교, 한양중과 체결을 하였고요. 올해 저희하고 자유학년제를 할 덕수중과도 5월 중에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사업비로 구입한 주제 도서권입니다. 사실 자유학년제에서 필요한 주제 도서는 대학 도서관이 소장하기에는 조금 대상이 맞지 않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엔 저희가 그 국고사업의 규정상 모든 책을 저희 도서관으로 등록을 시켰는데요. 작년부터 자유학년제 저희가 도역과 협의를 해서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도서는
책의 연령대가 맞는 학교 도서관이 소장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학교 도서관에 기증을 하고 그 책이 학교 도서로 등록된 확인서를 문서로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더 잘 읽고 활용될 수 있는 도서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올해는 저희 호모 레코르단스라는 주제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역사 문화 유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제일 처음 여러분 신규로 도서관 기뢰인문학 사업 담당자가 됐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신문 보도 자료로 나갔던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찍힌 두 학생이 동국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미술학과 중문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 6년의 세월이 그만큼 세월을 흘러서 인문학 사업에 참여했던 가족들이 대학에도 입학을 하고 저희 동국대학교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저희는 열도를 맞이하는 2020년 주제를 호모 레코르단스 기억한 사람으로 정했습니다. 지난 6년간 함께하는 지역 주민과 학생 그리고 강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기억과 회상이라는 전시회를 일주일간 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올해로 12이 되는 도서관 기뢰인문학 사업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작은 행사를 기획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시 도서관 길에 서다. 뒤돌아보면 지난 6년간의 일들이 주마등같이 지나갑니다. 특히 지난 2년은 코로나19로 사업 진행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어 우리도 모르게 도서관 기뢰인문학 사업이 많이 위축되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초의 기뢰인문학 사업을 시작하면서 나의 것 같은 야생성을 스스로 잊지 않았나 뒤돌아봅니다. 올해는 다시 도서관이 기뢰에 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도서관 기뢰인문학 사업을 열정에 앞서서 두서없이 전달한 점을 양해 부탁드리면서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질문이나 메일을 주시면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희루 사서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유튜브 채팅에서 같은 대학 도서관 참여자로서 참고를 많이 하고 계신다면서 올해도 함께 힘내서 운영하자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최희루 선생님께서는 기뢰인문학 사업이 대학교까지 함께 된 이후에도 계속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2020년에는 도서관 기뢰인문학 특별 프로그램 우리 동네 인문교육 자료개발 사업에도 참여하시어 인문교육 자료를 개발하셨고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그 자료를 활용해서 도서관 기뢰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하셨습니다. 예, 우수 담당자로 선정이 되셔가지고 한국도서관 협회장상까지 받으셨는데요. 올해는 또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실지 정말 기대됩니다. 다음 발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희루 사선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의 사례 발표가 올해 사업 추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